안녕하세요. 당신의 하루를 건강하게 채워드리는 라디오 닥터 박남수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부는 요즘 창문을 열고 라디오를 듣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지금 이 시간만큼은 하루의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몸의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어느 시기가 되면 이전과는 조금 다른 신호를 느끼게 됩니다. 예전엔 하루 종일 걸어도 끄떡 없었는데 요즘은 마트 한 바퀴만 돌아도 숨이 차고 잠은 자는데도 개운하지가 않고 무언가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변화들이 찾아오죠. 그중에서도 말하기 어려운 변화, 누구에게도 쉽게 꺼낼 수 없는 고민이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이 시간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 그 속에 담긴 건강의 힌트를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오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남 선생님. 올해 72입니다. 은퇴한 지는 꽤 되었고 요즘은 아내와 단둘이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연을 보내기까지 참 많은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남자 체면에 이런 이야기를 라디오에 한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었거든요. 하지만 제 또래에도 같은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용기 내어 사연을 씁니다. 언제부터였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어느 순간 제가 점점 자신을 잃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전엔 아내 손만 잡아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가끔은 제가 먼저 다가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몸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 분위기가 되어도 제 자신이 전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있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상대에게도 너무 미안하고 저 스스로도 위축되고 맙니다. 처음엔 피곤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달씩 이런 상태가 이어지다 보니 이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몸이 예전만 못하다는 걸 인정하면서도 그게 꼭 성적인 부분까지 포함되는 건지, 나이가 들어서 당연한 건지, 아니면 뭔가 잘못된 건지 모르겠습니다. 병원에 가자니 괜히 민망하고 혹시 약을 먹어야 한다면 부작용은 없는지 걱정도 되고 무엇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 속으로만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그런 제 눈치를 살피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다고 먼저 이야기를 꺼내자니 괜히 분위기가 어색해질까 망설이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목소리를 들으며 혼자 마음을 다잡다가 지금이 아니면 더 용기 내기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됐습니다. 선생님, 이런 변화가 저만 그런 걸까요? 혹시 건강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나이 들면 다들 겪는 자연스러운 일인가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몸을 다시 되찾고 싶다고 했을 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약을 먹는 게 정말 방법일까요? 아니면 생활 습관을 바꾸면 나아질 수 있을까요? 남자에게 이 문제는 남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스스로를 작게 만드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저도 누구에게 털어놓기 전까진 몰랐습니다. 이게 얼마나 내 자존감에 영향을 주는지를요. 이 나이에도 부부로서 따뜻한 감정을 나누고 싶고 지금보다 건강하게 살아가고 싶은 마음은 여전합니다. 다만 그 방법을 몰라서 이렇게 선생님께 조언을 부탁드려 봅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나이 또래의 청취자분들이 계신다면 조금은 공감해 주시고 선생님의 따뜻한 설명을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늘 건강한 목소리로 용기와 위로를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도 수원에서 김기섭 드림 사연을 보내주신 김기섭 어르신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그 용기 있는 한 통의 편지가 오늘 이 시간을 더욱 깊이 있게 만들어주네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지만 누구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이야기.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또 그래서 더 필요했던 사연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변화가 왜 일어나는 건지 성기능 장애라는 주제를 조금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시선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단순히 나이 탓으로 넘길 수 없는 이유들이 바로 그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이죠.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앞서 사연 보내주신 김기섭 어르신처럼 성기능에 대한 고민을 품고 계신 분들이 사실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다만 어디 가서 쉽게 말을 꺼낼 수 없고 주의요실 문 앞에서조차 망설이는 경우가 많죠. 오늘은 그런 고민에 조금 더 정확하고 따뜻하게 접근해 보려 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성기능 장애. 그게 정말 나이 탓일까요? 물론 나이가 영향을 주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나이 탓은 아닙니다. 그보다 중요한 건 그 안에 숨어 있는 다양한 원인을 정확히 아는 겁니다. 먼저 남성의 성기능은 단순히 하나의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 수치가 떨어지면 성욕과 발기력 모두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호르몬은 대개 40대 후반부터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해 60대 이후에는 젊었을 때보다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 자료에 따르면 70대 남성의 평균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20대의 절반 수준인 약 300 나노그램 퍼 데시리터로 보고됩니다. 이 수치는 성욕 저하뿐만 아니라 피로감, 우울감, 집중력 저하 등 전반적인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성기능은 혈관 건강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발기란 결국 혈액이 음경내 해면체에 충분히 공급되어 그 상태가 일정 시간 유지되는 것을 말하죠. 따라서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같은 혈관성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혈류 공급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성기능도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대한비뇨기과 학회에 따르면 발기부전 환자의 70% 이상이 혈관 건강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단순히 마음의 문제나 스트레스가 아니라 몸속의 혈관 상태가 성기능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복부 비만도 매우 중요한 요인입니다. 배가 나올수록 남성 호르몬은 더 줄어들고 반대로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성욕이 줄고 발기 유지 시간이 짧아지며 전반적인 자신감까지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최근 국내 한 연구에 따르면 허리 둘레가 90cm를 넘는 남성은 발기부전 위험이 2배 이상 높아진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만큼 뱃살은 단순히 보기 싫은 게 아니라 호르몬과 혈관 기능을 동시에 무너뜨리는 위험 요인인 셈입니다. 또 정신적인 부분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은퇴 후 삶에서 오는 정체감의 변화, 부부 사이의 거리감, 과거와 같은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무력감이 심리적인 위축으로 이어져 성적 흥미나 반응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심리적 부담은 또다시 실패 경험으로 이어지고 결국 성기능에 대한 두려움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이런 악순환은 꼭 끊어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용 중인 약물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우울증, 전립선 비대증 같은 만성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일부 약물은 성기능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베타 차단제 계열의 고혈압 약이나 항우울제 계열 약물이 대표적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약을 무조건 끊는 게 아니라 이러한 영향을 알고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여 조절하거나 대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원인을 종합해 보면 성기능 장애는 단순히 나이 탓으로만 돌릴 수 없다는 사실, 이제 좀 더 명확해지셨을 겁니다. 몸속의 변화, 호르몬의 변화, 혈관의 건강, 심리적 안정, 그리고 약물의 영향, 이 모든 것들이 유기적으로 맞물려 성기능이라는 결과로 드러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넘어가야겠죠. 이런 원인을 하나하나 살펴본 뒤 우리가 실생활에서 무엇을 바꾸고 어떻게 행동하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 있을지, 생활 속에서 실천 가능한 방법들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혼자 마음속으로 끙끙 앓고 계신 누군가에게 작은 실마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생활 습관의 변화를 통해 몸이 다시 반응하는 경험을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부터 하나씩 안내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일상 속에서 어떻게 바꿔야 몸이 다시 반응할 수 있을지 하나씩 차근차근 실천 방법을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체중 관리입니다. 특히 복부 비만은 가장 큰 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배가 나올수록 남성 호르몬 수치는 낮아지고 성기능 저하로 이어지게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3번 이상 30분 이상 걷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식사량을 줄이지 않고는 체중 감량이 어렵지만 억지로 굶는 식이 조절은 오히려 역효과를 부릅니다. 대신 저녁 6시 이후에는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흰쌀밥 대신 현미나 귀리같이
당을 천천히 올리는 곡물로 대체해 보세요. 탄산음료 대신 물을 드시고 과일은 공복보다는 식사 후 조금만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사소한 변화가 체중을 줄이고 혈당을 안정시켜 성기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남성 호르몬을 지키는 생활입니다.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은 규칙적인 수면, 스트레스 감소, 그리고 적절한 단백질 섭취를 통해 자연스럽게 분비가 유지됩니다.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고 잠드는 습관 반드시 줄이셔야 합니다. 자기 전 1시간 전에는 조명을 낮추고 TV나 스마트폰 대신 음악이나 라디오처럼 뇌를 자극하지 않는 콘텐츠로 마무리해 보세요. 수면의 질이 올라가야 호르몬이 제때 잘 분비되고 다음날 아침 몸의 반응도 살아납니다. 단백질도 매우 중요합니다. 콩, 두부, 계란, 생선 같은 지방이 적고 소화 잘 되는 단백질을 꾸준히 드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근력 운동입니다. 어르신들께서 운동이라고 하면 걷기만 떠올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남성 호르몬 분비를 자극하려면 적어도 하체 근육을 자극하는 운동이 필요합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스쿼트 동작이나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하루에 20회씩 3세트만 해보셔도 달라집니다. 그 동작 자체가 고관절과 골반 주변 근육을 활성화시켜 성기능에도 직접적인 자극을 줍니다. 또 케겔 운동 들어보셨죠? 요도 근육을 수축했다 풀었다 하는 이 운동은 남성의 성기능 개선에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루에 3회 정도 앉아서든 누워서든 의식적으로 힘을 주었다 풀어주는 이 간단한 훈련이 발기 유지력과 사정 조절력을 높이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고 이것이 테스토스테론을 억제하게 됩니다. 즉, 마음이 불안하거나 위축되어 있으면 몸도 반응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자기 전에 하루를 정리하면서 감사했던 일세 가지를 메모해 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주고 자율신경을 이완시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번 아내나 가족에게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했다 이 세 마디 중 하나만이라도 꼭 해보시길 권합니다. 관계의 따뜻함은 호르몬에도 분명한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부부간 애정 표현이 많을수록 남성 호르몬 수치가 높게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도 여러 해외 논문에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필요시 전문의 상담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해도 몸의 반응이 너무 더디거나 삶의 질이 심하게 떨어진다면 전문의 상담을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특히 발기부전 같은 경우 단순히 정력의 문제가 아니라 심혈관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증상을 무조건 창피하게만 여기지 마시고 정확하게 진단받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약물 치료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부작용이 적고 맞춤형 용량 조절이 가능한 약제들도 많습니다. 단 임해 복용보다는 의사의 처방하에 안전하게 복용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하루 30분 걷기, 하체 근력 운동, 단백질 위주 식사, 수면 개선, 감정 표현, 그리고 필요시 정확한 진단과 치료. 이 6가지는 성기능 개선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의 질을 높여주는 핵심 습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를 향한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성기능 저하의 원인, 그리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생활 습관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보았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김기섭 어르신처럼 말 못할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생활 습관 못지않게 중요한 음식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우리 몸은 먹는 것에 따라 바뀝니다. 음식은 약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죠. 성기능 개선 역시 특별한 한 끼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권해드리는 성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는 식재료 3가지와 그 식재료로 만들 수 있는 간단한 요리 한 가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식재료는 바로 굴입니다. 바다의 우유라고 불리는 굴은
아연이 아주 풍부합니다. 아연은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을 만드는 데 핵심이 되는 미네랄입니다. 미국 국립보건원에 따르면 성인 남성의 하루 권장 아연 섭취량은 11mg인데 굴 6개만 먹어도 하루 섭취량을 모두 채울 수 있다고 합니다. 또 굴에는 셀레늄과 비타민 B12가 풍부해 정자 생성과 정액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는 호두입니다. 호두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많아 혈액순환을 돕고 혈관을 부드럽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류가 좋아지면 당연히 성기능도 개선됩니다. 또한 호두는 남성 호르몬 수치를 높이는 데 필요한 비타민 E와 아르기닌 성분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루 5알 정도를 간식으로 드시면 충분하고 저녁 식사 후 차와 함께 드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는 부추입니다. 부추는 한방에서는 양기를 돋우는 대표적인 식재료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부추에 들어있는 황화합물과 베타카로틴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몸속의 열을 아래로 모아주는 성질이 있어 남성의 정력 개선에 자주 활용돼 왔습니다. 몸이 차가운 분들께는 더없이 좋은 식재료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재료를 활용해서 하나의 간단한 요리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름하여 굴 부추 호두 볶음입니다. 먼저 재료입니다. 생굴 10개, 부추 한 줌, 호두 한 줌, 마늘 3쪽, 들기름 1큰술, 첨간장 약간. 굴은 흐르는 물에 살살 씻어서 물기를 빼주시고 부추는 5cm 정도로 잘라줍니다. 마늘은 편으로 썰고 호두는 마른 팬에 살짝 구워 향을 살립니다. 팬에 들기름을 두르고 마늘을 볶다가 굴을 넣어 살짝 익힌 후 부추를 넣고 간장으로 살짝 간을 하면 끝입니다. 너무 오래 볶지 마시고 굴이 익을 정도로만 가볍게 볶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 요리는 반찬으로도 좋고 술안주 대신 건강한 저녁 한 접시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들기름과 굴 그리고 호두가 어우러져 고소하면서도 은근한 힘이 나는 맛이 납니다. 기억하세요. 성기능 개선을 위한 식단은 기적 같은 한방보다 꾸준한 습관과 조화로운 영양이 핵심입니다. 오늘 방송을 통해 여러분께 전해드린 체중 관리, 하체 근력, 운동 스트레스 해소, 호르몬을 위한 숙면과 식사, 그리고 이 한 접시의 따뜻한 요리까지 이 모든 것이 모여서 몸을 다시 일으키고 자신감을 되찾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사연 속 김기섭 어르신, 그리고 같은 고민을 안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이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하지만 받아들이는 태도와 대처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되는 그 시점이 바로 시작하기 가장 좋은 순간입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당신의 건강도 당신의 관계도 그리고 당신의 자존감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할 겁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여기 이 방송을 듣는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을 나누고 있고 함께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이 그런 첫걸음이 되었길 바랍니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계시든 건강과 용기가 함께하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이상 라디오 닥터 박남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